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약속했던 대로 이 일드맥스의 옵션 트레이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종의 튜토리얼 혹은 에듀케이셔널 교육용으로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그각 일드맥스의 각 ETF의 홀딩스 인포메이션과 인트라데이 홀딩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디오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의 내용을 시청자의 교육과 투자의 즐거움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니 본인의 투자에 활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본인의 투자에 따른 결과는 시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드맥스 ETF는 이제 커브콜 전략으로 배당이 필요한 수입을 창출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전략이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비디오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브드 콜 전략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일드맥스에서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먼저 두 가지의 이제 두 가지의 옵션 컨트랙트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트레디셔널한 옵션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타겟 스탁을 먼저 사야 돼요. 먼저 이제 그걸 사들여야 되는데 이 일드맥스는 그 신테릭 옵션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테릭 포지션은 먼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풋 옵션을 사고 그리고 셀 옵션을 그러니까 콜 옵션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놓고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풋 옵션을 사들이고 또 콜 옵션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 어, 이 추종 스탁을 실제 보유하는 것과 유사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그 스탁 옵션에서 허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뭐 어떤 그 옵션 컨트랙트를 뭐 사고 팔고 이런 이제 트랜잭션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인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로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언더라인 주식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소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이게 왜 이게 신테릭 포지션이 좋으냐면 실질적으로 그 어떤 스탁을 보유한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스탁을 보유를 하려면 주당 1,200원 지금 올라갔던데 주당 1,200불 1,200불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옵션 컨트랙트가 100주의 이 주식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100주만 돼도 뭐 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그 돈을 이 언더라잉 스탁을 가지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테릭 포지션을 하면 훨씬 적은 그 돈을 가지고 마치 언더라잉 스탁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드맥스에서는 신테릭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신테릭 포지션에서 만들어진 이 롱 스탁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콜 옵션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클리 베이스 콜 옵션을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숏텀 이제 콜 옵션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전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그 스탁을 다음 주 금요일에 스탁 가격을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오늘 스탁의 가격을 예상해서 베이스에서 이제 다음 주 스탁의 가격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해서 오늘 콜 옵션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만기가 되는 날 장 마감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시장 가격이 낮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있죠.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근데 이게 높게 되면 프리미엄을 제외한 그 가격보다 더 높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잃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브드 콜 스트래티지에는 이 그 실제 그 언더라잉 스탁의 가격에 따라서 이 신테릭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위클리 숏콜 옵션의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따라서 이 돈을 또 잃을 수도 있고 또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드맥스가 지금까지는 토탈 지금까지 24개의 그 ETF를 출시를 했는데 몇몇에서는 상당히 실패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더라잉 스탁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리가 이제 테슬라를 바탕으로 옵션 트레이딩을 하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그 테슬라의 가격이 300불에서 지금 떨어져 가지고 지금 한 170불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다운사이드에서는 상당히 이 커브드 콜 전략이 그렇게 좋지만 않다. 그렇지만 NVDY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엔비디아, 코인,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것들은 상당히 그동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커브드 콜 전략으로 상당히 많은 그 수입을 낼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 일드맥스 ETF의 성적이 좌우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동안 배웠죠. 제 같은 경우는 한 1년 조금 넘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좋을 때와 시장이 나쁠 때, 그리고 이 추종 스탁이 가격이 올라갈 때와 떨어질 때에 그 일드맥스 ETF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그동안 보면서 많이 느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펀드의 성적을 어떻게 추적, 분석 및 예측을 하는가? 그러면 이 각 그 ETF의 일드맥스 웹사이트에 가시면 각 ETF 웹페이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중간쯤 가시면 이 홀딩스라고 하는 것과 이 인트라데이 홀딩스를 같이 이렇게 매일 업데이트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거의 뭐 매일매일 발표를 하고, 인트라데이 홀딩은 자기들이 그날 트레이딩을 했을 때 그걸 다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가 없으면 발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트라데이 홀딩스를 트래킹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트라데이 홀딩스가 결국에는 ETF 각 추종 스탁을 어떻게 콜 옵션과 풀 옵션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하는 것들에서 수익과 이 손실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인트라데이 홀딩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트래킹을 할 수 있으면 홀딩스는 그에 따른 장 마감 시에 가지고 있는 각종 컴포넌트들에 대한 업데이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트라데이 홀딩과 매일 홀딩스를 이렇게 잘 비교를 해서 트래킹을 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트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거를 트래킹을 해야 되느냐?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익스펜스를 돈을 주잖아요. 이 일드맥스에. 그럼 일드맥스에서 이 ETF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이 옵션 트레이드만 하는 사람입니다. 눈만 뜨면 옵션을 사고 팔고 시장을 예측하고 기록을 추정하면서 예측하면서 트래킹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드맥스의 익스펜스 레이시오는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0.99%였는데 지금 1% 넘어 1.02%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높은 만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그 연 수익률을 창출하기 때문에 보통 뭐 지금 현재 장에 나와 있는 24개 ETF들 중에서 제일 낮은 게 거의 20% 되고, 그리고 높으면 막 200%까지도 올라가니까 1% 정도의 이 익스펜스를 뭐 돈을 내는 거는 뭐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데이 홀딩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트라데이 홀딩스에 보시면 이 테이블이 위에 있는데 이 TA 데이트는 transaction date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팔았던 날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막 헷갈려요. 나중에 5월 달에 트랜잭션이 됐는데 이게 6월 달에 수입으로 잡히는 건지 6월 달 수입이 7월 달로 넘어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티크가 있고 이 티크는 이제 ETF 티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탁 티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 코니의 언더라잉 스탁은 코인이죠. 코인 베이스. 그래서 코인 베이스 그다음에 요 이제 이 읽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탁 티크 칼럼이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드 타입. 트레이드 타입도 굉장히 중요해요. 트레이드 타입이 결국에는 샀느냐 팔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갔느냐 돈을 이 일드 맥스 카운트에서 돈이 나갔느냐 돈이 들어오느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트랙트 퀀티티 그 다음에 이 코스트 그러니까 각 컨트랙트의 프리미엄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시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두 개 칼럼은 이 사람들이 발표를 안 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시 트래픽을 보면 이 트레이드 타입에 따라서 캐시 트래픽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트랜잭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이렇게 오른쪽에 맨 오른쪽 칸에 칼럼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트레이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 타입 들어가기 전에 이 스탁티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스탁티크에 이렇게 보시면 코인 240719 C00230 이렇게 나오는데 이 코인은 이 추종 스탁을 얘기하는 거죠. 코인이고 자 2024년 7월 19일 요 처음에 나오는 데이트가 익스파이어리 데이트입니다. 그래서 7월 19일이 되면 이 컨트랙트는 무조건 그 클로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240719는 2024년 7월 19일 장 마감하는 날 되면 이 컨트랙트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걸 클로즈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클로즈를 시키는 타겟 날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C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P가 있죠. 그래서 이 C는 콜 옵션을 얘기하는 콜 옵션 컨트랙트고 P는 풀 옵션 컨트랙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23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30불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7월 19일 장 마감하는 그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230불에 예상을 해서 이 콜 옵션을 트레이드 타입은 셀이죠. 그리고 풀 옵션은 바이 투 클로즈입니다.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이전에 오픈했던 신세틱 포지션을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날짜죠. 6월 6일 날짜로 트랜잭션 데이트 6월 6일 날짜로 이전에 오픈해놨던 230달러짜리 컨트랙트를 콜 옵션과 풀 옵션을 팔므로 해서 클로즈가 됐고 풋 옵션 컨트랙트를 바이 투 클로즈 사들임으로써 그 컨트랙트를 클로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사고 파는 데에 들어갔던 그 컨트랙트 숫자는 동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트는 이 230불짜리 콜 옵션을 팔므로써 클로즈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은 39불. 그러니까 이제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걸 팔므로 해서 들어오는 돈이 39달러고 그 다음에 풀 옵션은 buy to close 사들임으로써 그 컨트랙트를 사들임으로써 들어가는 돈은 1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39달러 그러니까 컨트랙트 하나당 39달러가 나갔고 그리고 13달러가 39달러가 돈이 들어왔고
나간 돈이 13달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액이 얼마냐? 27달러의 차액이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테릭 230불, 신테릭 그 컨트랙 200, 스트라이크 230불에 해당하는 컨트랙트를 그러니까 팔고 사들임으로써 그 차액이 26달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26달러 곱하기 컨트랙트 숫자 25,685 컨트랙트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100은 그 옵션 컨트랙트는 각 컨트랙트마다 100개의 주식이 번들로 묶여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P&L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그 여기 25,685개의 컨트랙트를 클로즈를 시켰잖아요. 클로즈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또 25,685개의 그 컨트랙트를 다시 오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픈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코인을 2024년 7월 19일 똑같은 그 익스파이어리 날짜를 정하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변하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이제는 260달러짜리 컨트랙트를 콜 옵션을 사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콜 옵션을 260달러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콜 옵션을 사들이고 그리고 260달러짜리 풋 옵션을 P가 있죠. 풋 옵션을 파는 겁니다. 그죠? 팔아가지고 그러면 사들이는데 똑같은 그 컨트랙트 숫자에 사들이는데 비용이 얼마냐? 24달러. 그리고 팔므로서 생기는 수입이 얼마냐? 27달러죠. 결국에는 27.75 빼기 24.02 하면 차이가 한 2달러 25센트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트랜잭션 돈이 나가고 들어왔는데 그 차익을 보니까 2달러 25센트 정도의 그 돈이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돈이 이제 이 샀기 때문에 샀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을 냈다는 얘기 때문에 캐시가 나가고 그리고 팔았잖아요. 팔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차익이 2.25달러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0달러짜리 신테릭 옵셔널, 신테릭 포지션을 확보를 함으로써 오픈을 함으로써 프라핏이 생긴 거죠. 그래서 230달러짜리를 클로즈 하면서 프라핏이 생겼고 260달러짜리 옵션을 다시 오픈을 하면서 프라핏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이제 25,685개의 컨트랙트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컨트랙트 그러니까 새롭게 숏 세일, 숏콜 옵션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앞에 230달러짜리를 클로즈를 시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숏콜을 230 그러니까 2024년 6월 7일 6월 7일이니까 이제 이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로 이 콜 옵션을 클로즈하기 위해서 buy to close 그러니까 235달러에 해당하는 235달러짜리 콜 옵션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245달러짜리 컨트랙트도 사들인 거죠. 그러면서 클로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4,035 컨트랙트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35달러짜리 컨트랙트를 24,035 컨트랙트를 사들여서 클로즈 시키는데 들어갔던 돈이 컨트랙트당 20달러 40센트.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돈이 나간 거죠. 그리고 245달러짜리 컨트랙트를 buy to close를 시키는데 그 컨트랙트의 숫자는 1650개 그리고 지불했던 돈은 11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돈이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컨트랙트를 오픈을 할 때 프리미엄을 받는데 그 프리미엄 받았던 가격보다 이 콜 컨트랙트를 클로즈 하는데 나갔던 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숏콜 액션이 생기고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260달러 컨트랙트를 다시 오픈을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이제 25,685개의 컨트랙트를 콜 옵션을
어제 날짜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80불이죠. 근데 여기 날짜를 보시면 2024년 6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익스파이어가 되는 컨트랙트를 25,685개의 컨트랙트를 열고 프리미엄을 한 컨트랙트당 3달러 25센트를 챙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위에 두 개 바이트 클로즈 할 때 벌어들였던 돈이 아마 3달러 30센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은 3달러 30센트를 프리미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 클로즈를 하면서 20달러와 11달러 돈을 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이제 뭐 항상 돈을 잃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때는 돈을 벌고 어떤 때는 돈을 잃고 그래서 나중에 월말에 가서 그걸 다 결산을 해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코니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지난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했던 그때는 돈을 잃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돈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처음으로 이제 이 코니를 분담금을 받아보신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1년 동안에 처음 돈을 잃은 겁니다. 그전에는 거의 다 돈을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일단은, 그래서 요게 이 트레이드 타입을 이해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트레이드 타입이 있으면, 이거는 옵션 계약을 샀다. 이게 샀다는 얘기는 돈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이 나간 걸로 데빗으로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BC는 buy to close 옵션. 이게 이제 계약을 콜이든 뭐 풋이든 이걸 이제 클로즈를 하기 위해서 그 남아있는 잔존 가치의 돈을 지불하고 그 계약을 클로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셀 옵션, 그래서 셀 콜 옵션을 팔든 뭐 풀 옵션을 팔든 그걸 팔므로 해서 이제 수입이 생기죠. 프리미엄이. 그리고 셀 숏 옵션. 그래서 이제 단기 계약을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테틱은 장기 계약이죠. 그죠? 신테틱은 여기 보시다시피 2004년 7월 19일이니까 앞으로 한 달 이상의 미래에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장기 계약으로 보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팔게 되는 콜 옵션은 우리가 단기 계약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ell short option, sell short call or put option 이렇게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또 도우면 이제 비록 이 신테틱이 2024년 7월 19일이지만 이 일드맥스 펀드 매니저들이 언제든지 이걸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19일이라고 해서 꼭 7월 19일에만 팔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현재 가격이 높으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콜 옵션이 점점 높아가고. 그렇지만 반대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스탁 프라이스가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게 되면 풀 옵션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굉장히 매니저를 잘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이 매니저를 잘 해서 돈을 계속 벌고 있네. 그러면 이게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놔두면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시면 돈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수입이. 그러면 이걸 시간을 더 두면 손실이 더 커지니까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손절을 치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언제든지 이걸 사고 팔고 선셋틱을 조절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230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지금 막 260불이 다 돼 가니까 이게 이제 그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현재 코인의 스탁 프라이스가 높으면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거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코인의 가격이 낮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0불에 이 코인 스탁을 샀다. 그러면 스탁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돈을 잃잖아요. 그래서 그 미믹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트래킹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어제 이 신테틱을 조절을 하고 했느냐? 왜냐하면 콜 옵션에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보시다시피 235달러, 그다음에 245달러 콜 옵션에서 손실이 점점점 커지니까 그거를 이제 이 옵셋을 하기 위해서 이 콜 옵션을 어제 미리 클로즈를 하고, 그리고 신테틱도 조절함으로 해서 그 돈의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입을 맥시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익은 나중에 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이제 약간의 제 생각에는 이제 example로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230달러짜리 그 코인을 그 신테릭 옵션을 6월 3일 날 이걸 롤오버를 했어요. 롤오버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230달러짜리 신테틱은 클로즈를 하고, 그 클로즈를 함으로써 약 1달러 95센트 정도의 손실은 발생이 했지만 클로즈를 하고 이제 200 요거는 좀 다른 거네.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뭘 하기 위해서 했냐면 지금 2100의 컨트랙트를 사실은 더 한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제 이 코니 주식을 자꾸 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적이 좋았으니까. 이게 자꾸 사게 되면 투자금이 늘어나죠. 그 투자금을 다시 이제 이 컨트랙트에 컨트랙트로 넘기기 위해서 그 들어온 투자금을 가지고 컨트랙트의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숫자를 늘리는데 늘릴 당시 6월 3일 날 컨트랙트 숫자를 2100주를 늘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 비용이, 그죠? 비용이 그때 당시 이미 뭐 240불, 250불 이렇게 하니까 이 콜 옵션이 점점 비싸지고 풀 옵션이 좀 싸지죠. 그래서 손해를 1달러 95센트, 이걸 오픈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달러 95센트의 돈을 잃었어요. 돈을 잃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컨트랙트 숫자를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 뭐 안 늘리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자세한 룰을 모르겠는데 일드맥스에서는 그 돈이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때 이 신테릭 컨트랙트 숫자를 늘리고, 그걸 늘림으로 해서 숏 콜에 여기 보면 그 6월 7일자 콜 옵션 245달러짜리 컨트랙트 숫자를 똑같은 숫자만큼 늘려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을 3달러 5센트를 수입을 집어넣죠. 그래서 1달러 95센트는 돈을 잃었지만 프리미엄으로 3달러 5센트를 그 위클리 콜 컨트랙트를 팔므로서 생기는 프리미엄의 수입이 3달러 5센트이기 때문에 3달러 5센트 더하기 마이너스 1.95 하면 한 1달러 정도는 이제 파시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6월 4일은 또 사람들이 막 주식을 막 팔아요. 코니를 막 팔아. 코니를 막 팔아가지고 또 전체 숫자가 적어지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컨트랙트를 다시 클로즈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6월 4일 230달러짜리 콜 옵션을 샀죠. 그러니까 셀해서 클로즈를 시키고 풋 옵션을 바이 투 클로즈를 함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차액이 16.12달러가 이제 돈을 벌은 겁니다. 그래서 돈은 벌었지만 그걸 다시 이제 클로즈를 하기 위해서 245달러짜리를 또 클로즈를 했죠. 바이 투 클로즈. 그래서 7불 15센트의 이 손해가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16.12 빼기 7.15 하면 한 8, 9달러 정도 수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인트라데이 테이블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들어가지고 사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배울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트라데이가 이렇고 트레이드가 어떻다. 그래서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돈이 나가느냐 들어오느냐 그런 것들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또 뭐 제가 위클리 할 때 대충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테이블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any transaction produce cash in and out,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인트라데이 트레이딩의 인포메이션이 떴다는 얘기는 그날 이익이 발생했던 손실이 발생했던 둘 중에 하나는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캡처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인트라데이 홀딩에 관련된 그 인포메이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사실은 거의 다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홀딩스는 뭐냐? 홀딩은 그야말로 그날 있었던 모든 액션과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서 장 마감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코니가 가지고 있는 각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어느 정도의 뭐 몇 개의 컨트랙트가 있고 오늘 장 마감할 때 각 옵션 컨트랙트의 가격이 코스트가 얼마다 이제 그런 걸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6월 7일 날짜 제가 가지고 왔어요. 6월 7일 날짜를 보시면 날짜가 있고 이 ETF 티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탁 티커 이 얘기는 이제 각종 그 옵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탁 티커를 보시면 코인 240719 2024년 7월 19일 풋 옵션 스트라이크 260달러.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요거하고 똑같은 코인의 240719 그죠? C00260 요거는 이제 콜 옵션이죠. 그래서 신테릭 옵션은 항상 페어가 돼야 돼요. 콜 옵션과 풀 옵션 컨트랙트를 동시에 같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이렇게 이제 신테릭 옵션이고 그다음에 2024년 6월 14일 C 콜 그러니까 위클리 콜이죠. 6월 14일 마감하는 그 콜 옵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80달러. 이런 게 이제 스탁 티커가 있고 그다음에 CUSIP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네임은 여기 그 CUSIP 그다음에 스탁 티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쉽게 코인 7월 19일 260.01달러 풋 옵션 컨트랙트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콜 옵션 6월 24일 7월 이거 잘못 써놨네. 7월 19일이 돼야 되는데 7월 19일 260불. 요거는 자기들이 타이포를 한 것 같습니다. 7월 24일이 아니고 7월 19일입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콜 옵션 6월 이것도 잘못 적었네. 14일인데 6월 14일 6월 14일 280불 이렇게 가끔 자기들이 실수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거 뭐 912797F31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요 세 개 있죠. 그 9으로 시작하는 거, 912로 시작하는 거. 요 세 개는 그 Treasury Bill,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채. 그래서 6월 13일 만기되는 단기 국채. 그 다음에 그 Treasury Note.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국채에 별로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 T빌과 트레저리 빌과 트레저리 노트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 설명 댓글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국채에 들어가 있는 국채에 이제 현금을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테릭 옵션을 열기 위해서는 그 클레러를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현금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국채를 미리 사서 이만큼의 이자도 확보를 하면서 또 그 클레러를 담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GXXX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MMF입니다. Money Market Funding. 그래서 MMX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First American Government Obligation Fund를 이제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2031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쉐어가 이제 이 컨트랙트의 숫자와 이 본드 그리고 채권의 그 숫자 이런 걸 쭉 적어놓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해당하는 가격, 오늘 가격, 그죠? 오늘 가격이 27달러, 풀 옵션 27달러, 콜 옵션 25달러, 그다음에 위클리 콜 옵션은 4달러. 그리고 이제 각 T빌과 T노트 국채의 오늘 가격
이제 이렇게 적어 놓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다 합하면 각 컴포넌트의 마켓 밸류가 나오고 요 마켓 밸류를 싸그리 다 summation, 그러니까 더하기를 한 것이 net asset value입니다. 그래서 net asset value는 각 로우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웨이팅은 이제 제 생각에 뭐 퍼센트 이게 웨이팅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코니의 ETF 쉐어가 몇 주나 발행이 됐느냐. 그래서 이제 26,675,000 쉐어 정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 크레이션 유닛도 잘 모르겠어요. 머니 마켓 플렉도 이게 무슨 뜻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조금 줄여가지고 좀 설명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죠. 그래서 신데릭 포지션은 7월 19일 계약이 마감될 put and call 옵션 컨트랙트의 수와 오늘 장 마감 시의 옵션 프라이스. 그래서 put은 27.75달러, call은 25.30달러.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지금 현재 얼마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60달러잖아요. 그럼 260달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우리는 이 코인의 가격이 7월 19일 날 마감되는 날 이 코인의 가격이 260달러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래야만이 콜 옵션의 가격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입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60달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0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어제 장 마감할 때에 260달러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풋 옵션 가격이 더 높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한 2달러 정도, 2달러 40센트 정도 돈을 잃고 있는 거죠. 이 신테릭에서. 그러시면 이제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클리 콜 옵션은 이 위클리 콜 옵션은 여기 보면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위클리 콜입니다. 6월 14일 계약이 마감될 숏콜 옵션 컨트랙트의 수와 오늘 장 마감 시의 옵션 프라이스 4달러. 그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 어제 그저께 오픈할 때, 그죠? 오픈할 때 가격이 아마 4달러 미만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쯤 되면 이게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장의 그 프라이스가 우리는 이제 이 코인의 가격이 280불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280불 이상이 되면 아니죠. 280불 이하가 돼야 돼요. 280불 이하가 돼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프리미엄을 한 3달러 정도 수입 우리가 확보를 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코인의 가격이 한 283달러 밑으로만 되면 돈을 잃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285달러, 290달러 됐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이상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콜 옵션의 이 컨트랙트의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간 만큼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시간 팩터가 이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컨트랙트를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예측치가 맞아 들어가면 돈을 벌고 예측치보다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클리 콜은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본주의 가격이 낮아지길 바라야 돼요. 일종의 이제 bearish play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낮으면 돼요. 280. 근데 이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테슬라였던 것 같은데 테슬라의 가격 스트라이크가 270불이었는가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익스파이어 되는 그날 아침에 그날 장 마감 가격이 얼마냐면 270불 스트라이크였는데 장 마감이 269.99달러였어요. 그래야지 그때 돈을 많이 수입을 봤었죠. 그래서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더라도 괜찮아요.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위클리 콜에서는 돈을 잃지만 신테릭에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격이 계속 평탄하게 호버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우리가 설정한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근처에만 왔다 갔다 하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커브드 콜을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이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어느 정도 그 박스 안에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것만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테틱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또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돈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좋은데 너무 폭등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너무 폭등을 해버리면 이 위클리 콜의 손실이 막 눈덩이 불어나시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신테릭에서 아니 위클리 콜에서 손실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신테릭에서 돈을 벌어도 그걸 옵셋을 다 해버려야지 결국에는 돈을 못 버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나 그리고 돈이 올라가더라도 너무 급하게 너무 안 급하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봐가지고는 한 번 이렇게 말을 듣고는 사실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이제 계속 다시 리핏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인트라데이 트레이딩을 계속 그 트래킹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위클리 트래커에 보시면 지금 현재 팔로우 하는 거는 테슬리, 코니, MBDY, 미스티, FBY 그리고 YMAX를 지금 이제 그냥 스크린샷으로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위클리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비디오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뭐 이렇게 지금 벌써 이게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비디오네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제 뭐 제가 사는 곳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곳은 여기 서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제가 두 번째 최연장자인데 제 회사에 제일 연장자 분이 한 2주 있으면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은퇴하시고 나면 제가 이제 최연장자가 되는데 이제 뭐 은퇴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은퇴하기 전까지는 위클리 베이스로 쉐어를 해드리고 만약에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으니까 뭐 그때는 데일리 뭐 매일매일 해서 쉐어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거는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제가 위클리 업데이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것들이 어떻게 트래킹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몇 개 슬라이드 더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분배금을 제가 월말 결산이 되면 이걸 대충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5월 달에는 뭐 신테틱에서 돈을 얼마를 벌고 잃고 또 6월 달에는 얼마의 돈을 벌고 잃고 이제 요걸 이제 쭉 신테틱에서의 결산과 그다음 위클리 콜에서의 결산 요걸 다 해서 토탈 에스티메이션을 한 후에 제가 프리딕션을 합니다. 한 뭐 2, 3일 전에 프리딕션을 해서 뭐 이게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정확하게는 못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actual distribution이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왔죠. 지난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뭐 5월 달에는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15% 안에 들었는데 6월 달은 좀 저조합니다. 성적이. 그래서 제일 잘 된 거는 뭐 이게 MBDY인가? 예, MBDY는 뭐 거의 정확하게 4%한 5% 안쪽으로 맞췄는데 FBY나 그다음에 코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그 리저브가 되느냐, 뭐 돈을 잃었느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또 이 사람 지금 현재 이 쉐어가 뭐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드느냐 그리고 implied volatility 그 30일 변동성이 이제 그 본주의 30일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잠깐 이제 디스커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하겠죠. 그리고 이제 분배금 히스토리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어쩌면 이제 분들이 이걸 다 개인적으로 찾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 탭에서는
그 테슬리, 엔비디아, FBI, 코니 이렇게 이제 쭉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트래킹을 하면서 모아놨던 거를 보면 테슬리는 2023년도에 토탈 6.3달러를 줬는데 2024년에는 지금까지 3.79달러 줬네요.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다음 엔비디아는 훨씬 더 많이 줬죠. 작년에는 왜냐하면 엔비디아 작년에 하반기 시작을 했을 거야 아마. 시작하고 이제 올해가 첫 번째 1년인데 지금 6월까지 총 11달러가 나왔고 FBY도 이제 상당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코니도 한 12달러 벌써 올해 지급이 됐네요. 그다음 MSTY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지금 석 달째인데 벌써 9달러 넘게 분배금이 나왔고 그다음에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하는 YMAX도 거의 뭐 한 3달러 정도, 한 6달러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JQ, JPQ, 그다음에 FPI, SCHD, 스볼, 한국 분들 좋아하시는 리얼티 인컴, 그다음에 BND, TLT, TLTW, TNF 이런 것들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걸 이렇게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보시면 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6월 달 같은 경우는 토탈 24달러 정도가 잡히는데 그 중에 YM 일드맥스에서 20달러입니다. 완전히 뭐 일드맥스에서 압도적으로 이 분배금이 높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그냥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0%. 그래서 제가 매달 받고 있는 월 배당의 한 80% 정도는 일드맥스에서 나오고 20%는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을 생각을 해보면 제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를 이 일드맥스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80%를 하는데 20%의 투자로 80%의 월 분배금을 받으니까 상당히 굉장히 조금 압도적인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 왼쪽 이 그래프는 이제 그동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배금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 항상 이제 환율이 원화 환율이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이 구글 파이낸스 펑션을 이용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클리 베이스 위클리 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추종 본주 주식 가격 변동성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 스티커 ETF와 변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잠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분배금 발표 배당락 및 지급일이 이미 발표가 됐어요. 항상 1월달 되면 이 사람들은 이걸 1년 동안에 데클레레이션이 언제고 엑스데이트가 언제고 페이먼트 데이가 언제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발표를 해놔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데클레레이션 데이트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조금 더 많은 그 ETF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초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X-date, 그러니까 배당락 되기 전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6월 5일 날 사시면 배당금은 받지만 배당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락 되는 거를 선택을 할 수 그렇지만 그러니까 X-date, 배당락 발생하는 날 주식을 사시면 주식을 더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달에 그 배당금을 못 받죠. 그렇지만 이제 나는 배당금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데클레레이션 데이트에 그러니까 애프터 아워까지 사시면 돼요. 그때까지 사시면 그 다음날 X 데이트가 돼서 배당락이 생기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드맥스 ETF 선택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본주의 회사의 전망이 어떠냐,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인지 그대로 있을 건지 떨어질 것인지 그거를 일단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지금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아시다시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가더라도 앞으로 AI의 전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10년, 20년 후에보다 낮을 것이냐, 높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 내가 NVIDIA를 사고 싶다. 그럼 언제 사고는 게 제일 좋으냐? 뭐, 알 수가 없죠. 물론,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달 얼마씩 이렇게 사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살 때는 이 배당락 일 그날 삽니다. 그래서 그날 사면 이제 아무래도 주식을 한 주를 더 받으니까. 그리고 페이먼트 데이가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벌써 배당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이 배당금이 바로 들어오니까 뭐 배당금 들어온 거 가지고 바로 오늘 바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보통 이 DRIP, Automatic Dividend Reinvestment 프로그램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트레디셔널한 배당주들은 그냥 드립으로 걸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너가 알아서 늘려라 이렇게 하지만 이 일드맥스는 그때그때 이 일단 배당금 들어오는 게 크고 그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필요하면 생활비에 좀 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재투자를 하는데 어떤 주식에다가 사는 게 좋으냐 이제 그런 거는 또 조금씩 연구를 해가면서 그때그때 다르게 사가고 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돼갔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위클리 그 업데이트 비디오에서 설명하는 그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그 튜토리얼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코트, 그러니까 워렌 버핏을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대체로.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했고 뭐 책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겁니다.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라.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을 지금 자기 그 버크셔 해스웨이에 그 많은 돈들 중에 투자 금액 50%가 지금 애플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애플에 투자하기까지 엄청나게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항상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자기는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를 왜 안 사느냐? 왜냐하면 자기는 테슬라를 모르겠다. 전기차 남들은 좋다 그러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모르는 것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커브드 콜에 대한 그 비디오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커브드 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이 일드맥스의 테슬리를 예를 들면서 테슬리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비디오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테슬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19개입니다. 19개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거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년 좀 된 것 같은데 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0% 정도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금을 다 회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MSTY 같은 경우도 뭐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회수 금액이 3분의 1입니다. 30% 정도 석 달 만에. 그 다음에 NVDY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돌아서 NVDY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회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새롭고 또 분배금 자체가 많고 또 테슬리가 워낙 죽을 써놓으니까 테슬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겁을 주는 듯한 이제 그런 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트래킹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매달 투자를 뭐 분배금을 주고 하는 그 정보를 알면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알면 훨씬 더 덜 무섭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커브드 콜, 일드 맥스 커브드 콜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본인이 결정을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 이 비디오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워렌 버핏의 모르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 투자를 할지 안 할지는 일단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 아침에 오늘 그 트레이딩이 다 끝나면 내일 아침에 다시 위클리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